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들어왔고요. 광고가 웃음을 좀 짓게 만드네요.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좀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10월의 첫날이었는데 뭐 걱정 반, 또 우려 반, 기대 반 뭐 이랬던 것 같았는데 오늘 산뜻한 출발로 좀 시작을 했고요. 전일 뭐 연휴 월요일이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뭐 개장을 했으니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게 좀 끝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의 커플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걱정거리였는데 역시나 아침에 좀 오늘은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이 되면서 산뜻한 출발을 좀 했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무엇이고 또 상승 마감했는데 이 길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나스닥 증시 모습 먼저 보면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야간 선물이 좀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영국의 감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느냐? 결국은 지금의 글로벌 시황적 요소를 통화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 인덱스와 각종 통화류는 완전히 이꼴로 반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반대를 띠게 됩니다. 좀 써볼까요? 이런 영국을 띠게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스탠스를 좀 보게 되자면 긴축 스탠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제롬 파월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 중에 넘버원이라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각국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지 E10이라든지 BOJ라든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네. 긴축의 스탠스를 좀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노리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달러 인덱스가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도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였죠. 늘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달러 인덱스가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고강도 긴축도 해야 되고 양자 태결의 문제인데 상당히 복합적인 대외 변수가 많이 생겼죠. 뭐 러시아, 중국 등등. 그런데 결국은 신흥국 증시나 선진국 증시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건 연준을 따라갑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선제적으로 오히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는데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좀 못 미치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영국도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했습니까? 감세 정책을 했어요. 각국의 수장들이 각국의 본인 나라의 국가의 통화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시키는 원하는 그런 국가는 없죠. 없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각국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한계치예요. 늘 매파입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다? 재정정책이다. 결국은 이 큰 테두리가 뭐죠? 자국이익주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이게 왜 주식하고 중요하냐? 지금은 미국을 위한 온리 이런 스탠스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스탠스. 그런데 영국이 역시나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정책 감세안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동성 확대의 국면이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철폐 소식, 전일이죠. 정확히 따지면 금일이 아니고 며칠 전에 철폐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요소가 위험자산으로의 증시를
수급과 매기를 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국채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각국의 복합적인 어떤 대외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각국마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대응해 가는 방안이 틀린데 선진국들은 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되는데 좀 미국을 따라가는 금리 현상이 좀 아쉽죠. 여기서 약간 정부가 조금 더 기입을 해주고 기업의 우호적인 요건을 좀 장만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죠. 어찌 됐건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퍼즐은 뭐다? 환율이다. 결국은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잡히면서 초반에만 해도 이따 환율 고시 추이를 좀 보겠지만 좀 올라가는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현물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컸죠. 과연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현물 시장에 오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 엇갈리는 모습, 혼조 양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긴축 우려가 있었지만 일정 부분이 선반영된 효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환율 고시 추이를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의 변동 사항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환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장 막판에 3시 20분인데 이 표시를 보시게 되면 1426원이에요. 오늘 오전에 9시 한 반 정도만 돼도 1433원이었습니다. 환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움직임이 7원이나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 환율이 좀 잡히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을 좀 타면서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되는 마지막 퍼즐 뭐였겠습니까? 반도체죠.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산뜻한 출발을 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일 양봉, 지금 야간 선물, 강세. 과연 21선까지 바로 반등세를 좀 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내일 21선까지 오늘 금일이죠. 금일 밤에 21선까지 다 도달을 좀 해버리면 내일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오늘 양봉이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끝나고 내일 보합권에서 가면서 다시 장 막판에 21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면 이 길도 시장은 저가 매수 플러스 제가 봤을 때 내일도 환율이 일정 부분 좀 하락할 것 같거든요. 환율 하락.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조금 더 과대 낙폭 구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좀 봐보시죠. 결국은 쌍도마차가 지금 견인차 역할을 한 건 알겠는데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 이 줄은 지난번에 그어놓은 줄입니다. 그대로인데 먼저 우리가 2400선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 무너졌고 그 다음에 2300선 테스트 뭐 2280선이라고 하죠. 지지력 테스트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무너졌어요.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 부분을 과연 과대 낙폭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결국은 과대 낙폭으로 흘러내리다가 영국의 감세안이 철폐되면서 오늘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과대 낙폭 부분은 그럼 어디까지 만회가 될 것이냐 1차적으로 2300선이죠. 여기가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겠죠.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53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면 과대 낙폭 구간을 다 아무래도 만회할 것 같아요. 이 과대 낙폭 구간에 그러면 어느 섹터가 자리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루두루 좋았지만 반도체가 가장 돋보였어요. 오늘 수급의 1, 2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확실히 느끼는 바,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보고 계신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뭐 여기 수급 1, 2가 써 있습니다.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역대급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그나마 현물 시장에서 좋았어요. 장 막판까지 선물 계약이 4천 계약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아, 이거 과연 내일 또 시장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선물 계약 매수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장 막판에 돌아섰습니다. 뭘로 돌아섰죠? 투자 종합 상황을 봐보면 알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도로 돌아섰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갖고 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반도련전인데 이 부분은 쇼커버링에 들어온다 치고 결국은 선물 계약 매도를 했다는 것은 현물 시장에 이 길도 조금 매수세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아직까지도 반등 국면이 좀 남았다. 지금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게 되면 아직도 하락폭은 조금은 단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고 지수 반등에 따른 섹터 반등까지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신주도주가 움직일 때 결국은 신재생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재생 다음에 이어질 부분이 전기차 후발주자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모그린텍, 센트럴모텍, 화신 등등.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도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 분석치라든지 디램 가격, 고정 가격 하락 등등 전망이 좀 어두웠거든요. 그 전망의 어두운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다 선반영돼가는 과정이지 않나. 결국은 반도체가 조금 일어나니까 그 섹터의 시너지 효과가 다른 섹터까지 전이되는 그런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 앞에 이제 장사가 없으니까 지수가 반등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섹터 반등도 나오는 거죠. 오늘 내 종목이 오르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결국 뭐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종목도 떨어졌다고 치고 오늘 지수가 올랐을 때 내 종목도 올라야 되는데 오늘 섹터 반등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 이때 포트 점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아, 내 종목에 대한 분기 실적이 문제가 혹시 있나? 내 종목에 대한 수급과 매기는 문제가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 앞으로도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역시나 산뜻하게 반도체부터 먼저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소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였다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좀 깜짝 선프라이즈였어요. 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긴 좋았습니다. 네. 뭐 커플링 관계에서 연동성 관계에서 좋긴 좋았는데 다 좋았거든요. AMD, 뭐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너무나도 크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21선까지 붙었습니다. 완전히 21선까지 붙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21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게 오후장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유지를 하면서 끝났어요. 내일 그러면 어느 정도 5일선이 밀고 올라오겠죠. 내일은 조금 보합권. 여기다 하나 제 주관적으로 좀 붙이고 싶다면 강보합을 좀 붙이고 싶어요. 강보합 한 0.5에서 1%대 상승하는. 그래야지만 지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뉴스플로우를 타고 올랐느냐 아니면 미국의 커플링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의 커플링이 되며 올랐느냐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현물 종목들이 좀 좋았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건 역시나 1.4나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자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에 오늘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시황이 좋지 않다. 뷰가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 이제 금요일날 잠정 실적이 나와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 좋았는데 디램 가격, 낸드 가격 다 좋습니다. 이치 오케이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좋다. 그러면 모멘텀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오케이죠. 오늘이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어지는 지금 파운드리 포럼은 미국, 독일은 미넨입니다. 거쳐서 도쿄까지 오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1.4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뉴스플로우를 탔던 것 같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신기술, 전략적 사업 공개를 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모바일을 제외한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50% 이상까지 올리겠다. 이 뉴스플로우가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 얼어붙었던 투심을 깨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오는데 역시나 지금 핫 이슈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ARM. 이거 인수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또 인수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이야기가 결정이 늦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결정이 늦게 되면 좋습니까?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결정이 딱 돼버려가지고 딱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재료 소멸이 돼버리죠.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반도체 부분이 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방안을 하면서 ARM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분을 좀 인수하라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은 두 분이 만나봐야 알겠지만 삼성전자와 어떤 ARM의 빅딜에 관해서는 확실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 3나노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도 오늘 좋았습니다만은 대장주가 앞에서 끌어주면서 후발주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끌어 가는데 과연 그 후발주자가 후공정 장비냐, 후공정 패키징이냐, 또는 전공정이냐 이야기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역시나 후공정이 아닌 3나노였다. AD 테크놀로지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3나노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준 하면 BH가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김민준 하면 3나노 AD가 생각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김민준은 3나노 AD구나. 결국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만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GAA로 성공을 못한다? TSMC의 핀팩 기술력이 밀린다. 저는 삼성전자가 살아날 공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GAA의 성공을 시장에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TSMC에 밀리는 점유율을 잡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에 비이성적인 모멘텀의 초기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종목을 보시죠. 결국은 가온칩스. 근데 가온칩스도 좋은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가온칩스도 좋습니다. 보예수죠. 아직 1년짜리하고 2년짜리 합쳐가지고 600만 주가 남아있어요.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노릇입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코아시아 또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좀 돋보였던 게 한미반도체 오늘 12.5%가 올랐는데 역시나 저가 매수의 메리트는 반도체 충분하다. 결국은 어느 파트를 정할지는 시청자님들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긴 하지만 역시나 지금의 주목해봐야 될 요소는 3나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죠. 오늘 역시나 신재생이 좋았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하나솔루션은 저도 이 시간에 많이 들고 나왔는데 하나솔루션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뭐 인적도 좋고 물적도 좋아요. 기업의 형태니까. 근데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행태를 했느냐? 하나솔루션은 제거도 한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뒤에서 날라온 돌을 피할 수가 없다. 주주의 입장을 좀 고려해줘야 되는데 이 기업 사람들이 주주 가치를 좀 제고를 안 하죠. 어쩔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DBI텍이에요. DBI텍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DBI텍에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 때문에 주주 가치가 희석되니까 손절한 분들 다시 중단 검토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주 입장에서는 비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적어도 하나솔루션은 주가가 왜 쉽게 떨어지지 않느냐? 자사주 매입인 것 같아요. 주주 가치를 위해서 700억 정도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확실히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왜?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니까 이 자사주 매입이 노이즈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결국은 시장에 이제 반도체가 자리를 잡긴 했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뿐만 올라갔느냐? 신재생도 좋았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계속 상향 조치해야 되죠. 또 오늘 보니까 2분기, 3분기 유럽, 미국, 태양광 모듈 ASP 급등했다는 수혜 기대감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끌고 뒤에 후발주자들 뭐 여러 가지겠죠.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소형주 중에서는 SDN, 뭐 신성ENG 등등 다들 바람을 좀 탔던 것 같고요. 덩달아서 뭐 CS윈드, 풍력까지 좋았고 오늘 수소도 좋았습니다. 수소도 오늘 뭐 제주에서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탑10 기업의 앞으로 향배는 수소가 100%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차에서 참여를 해서 뭐 수소 청소차, 수소 버스도 공급 계획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수 반등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매매 관점보다는 이런 이제 뉴스 플로우를 바로 맞힐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죠. 동화성 차트를 보고 계신데 오늘 상승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양봉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봉 윗꼬리를 먹으러 들어가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오늘 나왔는데 오늘 뭐 시세보다는 시장의 시세만큼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9월 자동차 산업 판매 대수를 보니까 역시나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거의 6만 4천 대, YOY로 9.7% 올라갔고요. 제네시스 포함입니다. 기아는 5만 6천 대 약, YOY 6.4%가 증가했어요.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풍기 대란이다 어쩌다 말들 많은데 현대 기아차에 대한 위상은 확실히 틀려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잘 팔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본 뒷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2개월 연속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 대한 어떤 전기차의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바쁘게 좀 반도체에 할애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일도 과연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환율 하락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에서 좀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물가에 대한 정점료는 지난달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가이던스만큼 내리지 않았다는 거고 이번에도 뭐 0.75를 할 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60%로 반영, 70%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물가 전종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는 내려올 것이다. 긴축의 악재,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대다수 부분들은 선반영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지수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겠죠. 이 종목군 장세에서 그나마 기댈 것은 실적과 밸류인 것 같습니다. 실적과 밸류를 할 때 어느 섹터를 골라야 되느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나 신재생,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3나노. 그리고 10월에는 여러분들 엔터 대전이 있습니다. 콘서트도 있고 앨범도 많이 나옵니다. 엔터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명예의 복귀의 김민준이었습니다.